비엔날레형 작가는 아니죠. 원래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뭐 독일 유학 가서 7년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작업을 시작했다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전형적인 제 작업 방식이라는 것은 아주 전통적으로 미술가들이, 조각가들이 하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그 어떤 그때그때 주제를 가지고 작업실에서 계속 그 자기 작업을 진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동안 그 만들어진 성과가 모이면 거기서 선별해서 어떤 전시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이런 방식의 이제 전형적인 대부분의 과거의 미술가들이 다 그렇게 해왔던 경우인데, 그러는 도중에 이제 갑자기 90년대 들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비엔날레가 여러 군데서 이제 생기고, 미술의 그 미술 전시의 유형이라는 것이 급격히 바뀌잖아요. 이제 주로 전시라는 게 기획 전시 형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좀 이 새로운 상황에 잘 부합되지 않는 방식의 이제 작업 그 스타일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아마 90년대 들어서면서 저한테 이제 굉장히 좀 뭔가 이게 상황이 변하는데 내가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을 시작하게 됐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처음 그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 그 전시는 전형적으로 그 아틀리에에서 제작한 여러 시간 동안 그러니까 축적된 결과물을 골라서 선별해서 보여주는 형식의 전시였는데, 이것이 이제 96년 개인전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95년에 한국에서 광주 비엔날레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광주 비엔날레의 그 시작, 그리고 그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 약간 뭐 늦거니 이르거니 한데 대한공간들의 출발, 이런 것들이 아마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에 한국 미술의 지형을 바꾸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제 경우에 이제 그 광주 비엔날레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큰 규모의 공간을 갑자기 채워서 하는 무슨 전시 프로포절,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이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비엔날레라는 것이 갑자기 무슨 이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현대미술, 뭐 동시대 미술을 그 전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형으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것이 갖는 그 뭐 여러 가지 강점과 또 그것이 갖는 또 한계와 문제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국에서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게 이제 처음 95년에 시작했을 때 계속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저 사람이 그 총감독을 맡느냐서부터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느냐서부터
그러면 우리나라 작가들은 도대체 무슨 도움을 받는 거냐, 도대체 외국 작가들 불러서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양상의 논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20년 이렇게 지나고서 돌이켜 보니까 어찌됐건 그걸 통해서 한국 미술이 변방에 그야말로 뭐 비슷비슷한 그 서구의 중심을 이렇게 뒤늦게 따라가는 변방의 미술이었던 것이 그 사이에 그 간극을 상당히 좁힐 수 있었다 하는 건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례의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관객들에게 작품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미술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엔날레, 또 아트페어, 미술시장, 옥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지금의 미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팩터들인데, 미술 시장에 관해서는 저는 뭐 별 할 말은 없고요.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과연 투자한 만큼 뭐가 우리 미술에 돌아온 게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적인 논쟁이 있긴 있죠. 근데 저는 상당히 많이 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하여튼 뭐 비엔날레를 통해서 뭘 이렇게 대단한 무슨 국제적인 작가가 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뭐 다음 세대 젊은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중요한 발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엔날레 관련해서는 95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처음 생겼고, 그 해가 마침 또 광주 비엔날레 시작한 해이기도 하죠. 아마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미술이 본격적으로 이를테면 국제적인 미술계 안에서 컨템포러리 아트를 뭐 좀 제대로 시작한 그런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비엔날레를 통해서 베니스에 나가거나 뭐 광주 비엔날레든 무슨 국제적인 다른 비엔날레 나가서 당장 무슨 그 국제적인 작가가 되리라 그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이고, 초창기에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베니스 한번 갔다 오면 이제 갑자기 뭐 여기저기서 화랑들이 초대하고 미술관들에서 작가를 초대해서 대단한 활동을 하게 해주는 이런 것을 기대해서 쓸 텐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좀 너무 소박한 생각이다. 오히려 좀 지속적인 작가가 지속적으로 밖에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기회들이 커지지 않으면 한두 번 비엔날레 나가거나 기획전 나가는 걸로 절대 피드백이 이렇게 큰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한 20년 동안 비엔날레 하면서 이제 좀 경험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뭐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제가 그 유학을 가서 독일로 옮겨간 그 시점 88년이었는데 그때부터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아마 91년, 92년 사이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1차 걸프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유고슬라비아 내전이죠. 거의 뭐 쉴 새 없이 그 유럽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또 동시에 한국은 80년대 말이죠. 80년대 말이 되면 연쇄 뭐 군신 자살을 한다든지 민주화 운동의 뭐 열기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 소식은 독일에서 이제 유학생으로서 한국 소식 들어오는 거는 암울하고 뭔가 이렇게 좀 무슨 희망적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렇고 근데 이제 세계사적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세계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독일에 안 있었으면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제가 대답해야 되는 문제들이 바로 옆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저한테 이제 작업에 지속적으로 뭔가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중요한 자극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독일은 한쪽으로 얘기하면 88년, 9년 이 무렵에 그 젊은 세대, 미술대학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68세대입니다. 68세대에 대해서 대단히 냉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야말로 포스트 모던 관련 무슨 필자들의 글들을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저는 거기에 약간 시대 역사적인 시차를 가진 사람으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참 그 민주화 열기로 계속 투쟁 중이었고 전쟁 중이었는데 이 집은 가서 보니까 여긴 전쟁이 벌써 끝난 지 2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진보적인 운동가들이 다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무슨 장짜리 기성세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냉소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몇 놈이 와서 계속 아직도 68인 줄 알고 뭔가 얘기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들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감 거기서 계속해서 나하고 얘들하고 차이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제 작업을 그들과 다르게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글쎄 비엔날레는 하여튼 좋든 싫든 하나의 그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사람은 비엔날레 초대되고 어떤 사람은 비엔날레 같은 전시 형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런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그러나 비엔날레에 출품하는 작가만이 뭐 동시대 미술에서 중요한 작가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이를테면 미술 전시의 여러 계보
그러니까 등급이 있을 때 비엔날레가 마치 뭐 최상급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평가나 또 그런 식의 기대는 자칫하면 좀 맞지 않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불식됐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비엔날레도 미술의 여러 양상 중에 한 그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는 팩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의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미술가들한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딱 보고 깜짝 놀라고 뭔가 신기한 걸 봤어 이러고 돌아가는 관객들의 그런 획일적인 반응에만 의존하는 그런 미술이 아닌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일들이 아주 일반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작가들이 조금 더 눈에 띄고 좀 더 다른 사람 옆에 작가들보다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작품을 하느라고 열을 올렸던 이런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근데 아무튼 뭐 중요한 국제적인 미술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그 장치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젊은 작가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고 또 자기한테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비엔날레라는 것은 일단 커미셔너가 국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제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작가를 선별하거나 배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 안에서 움직여보는 것,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적절히 자기 이야기를 적절히 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이야말로 젊은 작가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비엔날레가 크고 작고 해서 한 5개 되나요, 지금? 5개 이상 되죠. 하여튼 좀 시간이 갈수록 이 차별화하고 특성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비슷한 행사들을 비슷한 규모로 비슷비슷한 커미셔너들한테 그냥 이렇게 줘서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소모적이고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